려하 려독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게임 뭡니까? 사이버펑크죠. 저희 직원들도 중고딩 때부터 몇 년을 기다렸다고 작년부터 설레발을 치던데 저는 사펑이 그 정도로 대박인 게임인가 싶더라고요. 어쨌든 최근 라이젠부터 시작해서 라데온, 엔비디아까지 대박 성능의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시국이다 보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확실하게 분위기를 잘 타고 있는 게임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양이 겁나 높다는 거예요. 베타 때는 1660으로도 어찌저찌 돌렸는데 정식 출시하고 나서 보니 게임이 뭔 말도 안 되는 사양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려독 컴퓨터가 주머니가 얇은 게이머들을 위해 사펑을 즐길 때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 좋게 구성하려면 과연 어떤 견적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난 돈이 없는데 사펑은 너무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잘 봐주셔야 돼요. 일단 말씀드리기에 앞서 게임의 설정은 높음 옵션 프리셋을 적용했고 RT는 비활성화, DLSS는 성능으로 두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테스트 구간으로는 도심주행 1인칭, 도심주행 3인칭, 게임 초반 미션 1개와 도심지를 걷는 방식, 총 4가지를 준비해서 각 상황에서의 프레임 동향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테스트 시스템으론 지금 보여드리는 견적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기본 구성으로 1400F에 3060ti를 사용한 견적이 있습니다. 110만원대가 나오네요. 여기서 CPU를 올려서 구매할지 GPU를 올려서 구매할지 루트가 갈리는데 어떤 걸 올리실지에 따라 130만원대와 140만원대의 2가지 견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병목 확인용으로 1700에 3070을 조합한 견적도 테스트를 진행해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1400F에 3060ti와 3070 혹은 1700에 3060ti를 물렸을 때의 프레임 동향을 확인하실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투자한 금액 대비 성능 향상이 각 루트마다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도심주행 1인칭 테스트 결과입니다. 1400에 3060ti를 조합했을 때 CPU 로드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모습이죠. CPU를 1700으로 변경해보면 똑같은 구간, 똑같은 사양인데도 불구하고 프레임이 15에서 20프레임가량 상승했습니다. 하위 1% 프레임도 꽤 많이 상승한 만큼 게임 플레이에 있어 체감이 확실한 정도의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CPU는 1400으로 그대로 두고 그래픽카드만 3070으로 뒀을 땐 어땠을까요? 8프레임가량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CPU를 변경했을 때보단 프레임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아마 CPU에서 병목이 걸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1700과 3070 조합이면 병목이 없다고 봐도 좋은 조합인 만큼 1400에 3070을 조합한 견적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를 보면 병목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실시간 프레임과 평균 프레임 모두 1400쪽 시스템이 약 4에서 5프레임 정도 프레임이 적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프레임 차이는 테스트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각 조합별 영상을 한 번씩 싹 보여드리고 다음 테스트 구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1700에 3060ti 견적이 프레임 수치가 가장 좋죠. 다음 영상은 동일한 구간을 3인칭으로 주행해 본 자료입니다. 동일 구간인 만큼 한 번에 보여드릴 테니 자료화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 구간인 만큼 프레임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700에 3060ti 견적이 가장 안정적인 프레임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구간입니다. 인구가 많은 도심지를 걸어봤어요. 같은 세이브 파일이라 하더라도 인구 배치나 수 등에서 차이가 조금씩 있어 프레임 수치가 미약하게나마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00과 1700에서 같은 3060ti를 사용했을 때 프레임이 15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수치는 1400에 3070을 물렸을 때보다도 6에서 10프레임 정도 더 높은 수치였던 만큼 여러가지 연산과 렌더링이 필요한 오픈월드 게임인 사이버펑크는 단순히 GPU만 높아서 될 게 아니라 CPU도 충분히 받쳐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1400에 3070을 물리는 경우 1700에 3070을 물리는 것보다 적게는 4프레임에서 많게는 8프레임 정도 손해를 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션 1 전투 구간입니다. 이번 미션에서는 실내 전투가 위주인 만큼 각 시스템별로 프레임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1400에 3060ti를 꼈을 때 전투 상황에선 70프레임 정도 나오던 게 1700으로 변경하니 100프레임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그래픽카드를 올린 1400 3070 시스템의 경우 기존 3060ti를 사용했을 때보단 확실히 프레임이 올랐지만 그래도 1700과 3060ti를 조합한 견적보단
성능이 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가지 구성으로 테스트한 결과를 보셨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400과 1700의 3060 Ti와 3070을 물린 총 4가지 시스템에서 사이버펑크를 구동했을 때 1400의 3070을 물린 시스템이 1700의 3060 Ti를 물린 견적과 엇비슷한 프레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얘기는 사이버펑크가 단순히 GPU 빨로만 밀어붙이는 게임이 아닌 CPU와 GPU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픈월드 게임이다 보니 더 그런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가격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1700의 3070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시스템의 가성비를 따져보자면 평균 60프레임 후반대를 기록한 1400F와 3060 Ti 구성은 조립비를 제외한 부품 최저가로 약 113만 5천원 정도의 가격이 나옵니다. 이 가격을 프레임으로 환산하면 1프레임당 약 16,691원의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평균 프레임 약 80 정도를 기록한 1400F 플러스 3070 구성은 최저가로 견적을 구성했을 때 약 131만원이 나왔어요.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1프레임당 16,222원의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평균 프레임 88 정도를 보여준 1700F 플러스 3060 Ti 구성은 최저가 견적 구성 시 약 140만 5천원이 나오고요. 얘는 1프레임당 15,920원의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1프레임당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가성비가 좋은데요. 3가지 시스템 모두 가성비에서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사이버펑크가 굉장히 핫한 게임으로 떠오르면서 가장 저렴하게 사이버펑크를 구동할 수 있는 PC나 금액대별로 다양하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영상을 만든 것도 사이버펑크용 PC를 구성하실 때 어느 정도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결과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프레임을 뽑아내기 위해 필요한 금액, 즉 가성비는 1700F 플러스 3060 Ti가 가장 좋지만 1400의 3070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약간의 병목이 생기더라도 3060 Ti와 3070 간의 간극은 확실하게 보여주는 만큼 절대적인 가격에 기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5600X, 5800X에 3080 이상으로 가셔서 200만원 넘는 본체 구매하시는 게 가장 쾌적하실 거고요. 예산과 성능을 적절히 타협보실 분들은 5600X나 1700 정도에 3070 정도 물려서 150만원대 정도의 본체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예산이 한정적인 분들이나 옵션 조절해서 즐기실 분들은 무리해서 더 많은 지출을 하시는 것보다는 1400F에 3060 Ti 정도로 120만원 안쪽으로 구매하셔도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충분히 괜찮은 그래픽에 충분히 괜찮은 프레임으로 충분히 구동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로지 사이버펑크가 목적이다 하시면 폭넓게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사이버펑크의 경우 엔비디아의 DLSS 2.0을 지원하기도 하고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게임이라 차후 패치로 현재 상태보다 최적화 상태가 나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버그로 넘쳐나는 것도 당연히 개선이 되겠죠. 야발. 암튼 결론적으로 가격 차이만큼 성능이 따박따박 올라와주는 게임이니 적절히 예산 타협하셔서 구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AMD 편도 당연히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